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의 하나팬 쌤 모셨고요. 네,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저는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방송에서 네, 제가 2023년 하나이글스의 희망에 그렇죠. 대해서 2024년을 노린다. 그렇죠. 충분히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괄목할 만했다. 리빌딩이 궤도에 올랐다. 그렇죠. 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결을 바꿔서 2023년 하나이글스의 절망. 그렇죠. 무엇이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번에도 두 가지를 싣겠습니다. 네. 2023년의 하나 이글스의 절망은 발목을 잡았던 것은 외국인 선수와 네. 타선이었다. 타선. 네, 타선이었다라고 일단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투수 노름이라고 해도 네네. 투수가 아무리 잘해줘도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서 무실점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타자가 1점도 못 내면은 무승부죠. 잘해야 무승부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번 시즌 하나 이글스의 무승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실제로 지금 144경기 중에 무승부가 6게임이거든요. 아, 그것만 가져왔어도. 네네네. 그 중에 3경기만 더 가져왔어도. 그렇죠. 6무 중에 3경 그러니까 3승 3무만 했어도. 그렇죠. 그러면은 8위 했거든요. 아. 네. 어쨌든 뭐 3경기 차이로. 그렇죠. 저는 이 무승부 수치가 진짜 이 타선의 암울함을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아닌가. 투수도 허탈하죠. 허탈하죠. 네. 제가 그 무승부 경기를 한 3게임은 직관한 것 같아요. 그 6게임 중에 2게임인가? 2게임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야구에서 무승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12회까지 승부를 못 가릴 때 무승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2회까지. 이게 턴제기 때문에 맞아요. 무승부 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이글스가 무승부가 6개인데 그 다음에 무승부 기록이 3무입니다. 3무. 그러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2배를 더 무승부를 했다는 소리예요. 아. 네.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타선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타선이고 첫 번째는 외국인 선수입니다. 사실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얘기는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는 투수 2명, 타자 1명을 쓰게 되는데 영입할 수 있죠. 영입을 할 수 있는데 한 시즌 중에 교체기에는 2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3명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이글스는 당연히 2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고요. 그것도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2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숨이 나오는데 네. 첫 번째 외국인 선수 스미스라는 선수를 네. 저번 에릭 패디 방송하면서 에릭 패디가 100만 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총액. 네. 스미스 선수는 9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 경력도 있고 스미스 선수가 90만 불을 받고 개막전 선발로 딱 올라왔는데 네. 4회 말 원아웃까지 던지고 나는 어깨가 아파서 못 던지겠다 하고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아, 감독의 사인 없이 일단 하나를 던지더니 제가 그때도 고척 스카이돔에서 직접 경기를 보고 있었었는데 네. 공을 하나를 던지더니 갑자기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레이더가 갑자기 뛰어 올라옵니다. 네. 근데 뭐 얘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 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점에서 이번 시즌도 망했다. 코치진과 전혀 상의 없이 그냥 자기가 내려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급박한 부상이 나올 수는 있죠. 네.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고 왜냐하면 다음 선수가 몸을 풀 시간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끌다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거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뒤로 다시는 마운드에서 스미스 선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교체가 됐어요. 그 올해 시즌 내에? 네, 바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네, 90만 불 다 받고 공 한 70개 던졌나요?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몇 경기 뛴 거예요? 한 경기 그게 답니다. 한 경기에서 70번 던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쪽에 부상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뭐 저희는 이제 구단 발표만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뉘앙스는 충분히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불편함을 호소한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버치 스미스 맞습니다. 네, 버치 테일러 스미스. 네네. 90년생이에요. 네네. 패디 선수와 동갑이네요. 동갑이네요. 네네. 동갑이고 사이즈도 비슷해요. 신체 사이즈도. 네, 구속은 심지어 패디 선수보다 더 나옵니다. 최대 구속 제가 시범 경기 때 등판하는 걸 봤는데 155kg까지도 나와요. 좌한 투수인데. 왼손이 155를 던진다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야말로 드디어 외국인 잔혹사를 끝낼 수 있는 선수다. 근데 물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네. 이 부상 경력이 사실 영입하면서도 아니 이 선수 부상 경력이 너무 많다. 뭘 믿고 이 선수를 그렇게 많은 돈을 보장을 해가면서 1선발로 데려온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 이글스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메디컬 테스트에서 정말 디테일한 메디컬 테스트를 통해서 부상 이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확인을 했다. 라고 했는데 개막전 첫 경기에서 4회 원아웃 이후에 내려간 거죠. 보니까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2013년. 네, 그 뒤에 일본 프로야구에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캔자스 시티 로열스에서 2018년 한 해,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2019년 한 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2019년 2019년에만 두 팀에 있었네요. 네, 이적을 한 거겠죠.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그리고 2022년에 사이타마 세이브. 그리고 2023년에 하나 이글스입니다. 그렇죠. 거의 메뚜기 수준으로. 그렇죠. 저니맨이라고 하죠, 흔히. 저니맨 정도가 아닌데요? 보통은 저니맨이라고 할지라도 한 시즌 이상, 보통 두 시즌에 세 시즌 정도는 가는 게 보통 아닌가요? 경력은 패디 선수보다 더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실 한국 프로야구에 오는 야구 선수들의 이력을 살펴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패디 선수가 좀 오히려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일반적이다. NC와는 비교되는 극렬하게 비교가 되는. 만약에 스미스 선수와 패디 선수가 자리를 바꿨다면은 하나 이글스가 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충분히 이거는 그럼요. 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투수가 이제 워낙 잘해주면 기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할 수 있죠. 가정이니까 문제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개막전 첫 경기 만에 외국인 선수도 잃고 뭐 동시에 에이스도 잃어버린 거죠. 90만 불도 잃고. 네네. 그렇죠. 그 90만 불을 잃어버린 것도 큰 게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할 때는 그 셀러리 캡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불씩 3명이니까 300만 불이잖아요. 그 3명을 쓰고 남은 돈만 쓸 수 있어요. 네. 그 210만 불이 남았었네요. 아니죠. 나머지 2명도 있으니까. 300불 다 썼구나. 300만 다 쓰진 않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어쨌든 급이 동일한 급으로는 데려오긴 힘들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사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스미스 선수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이제 산체스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에 들어왔거든요. 하나 이글스에. 그래도 생각보다 잘 던져줬다. 마무리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로테이션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해준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부터 이게 뛰었으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추락의 원인의 한 30% 이상은 포함이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97년생. 산체스.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 키는 180. 네, 그렇게 크진 않죠. 야구 선수 투수치고는, 그러니까 MLB 선수치고는 좌투 좌타네요. 맞아요. 그리고 2020년에 세인트루이스의 카디널스에 잠깐 소속돼 있었고 2023년 아직 머물고 있네요. 하나 이글스. 네네, 시즌 끝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 이글스에 입단을 해서 뭐 재계약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정말 이거는 왜냐하면 전반기 때 도착하자마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후반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좀 폼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좀 약간 소위 말해서 습관을 익혀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을 때도 있었고 좀 그 습관에 대해서는 좀 극복을 했는데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옵션을 찾는다면 바뀔 수도 있지만 뭐 재계약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좀 애매합니다. 의리를 지킬 것인가? 실리를 택할 것인가? 프로에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성적이 의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가 초반 시즌부터 웨인을 잘못 영입하는 바람에 이거는 사실 또 빙산의 일각이고요. 또 오그레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많이 언급하셨죠. 오그레디. 그래서 장타 선수. 타자에서는 오그레디 선수가 80타수 43진이라는 삼진율이 5할입니다. 정말 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물론 제가 그 2루타 치는 거 직관으로 한번 보긴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말아먹은 경기가 제 생각엔 한 3-4경기는 될 거예요. 선수 개인이 정말. 왜냐하면 워낙 찬스에서 예를 들어서 희생 플라이만 쳐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삼진 항상 장타를 노리고 네네. 나는 말로 홈런 아니면 안 한다. 실제 홈런은 연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정말 뭐 오그리디 선수는 워낙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명의 외국인 선수의 처참한 실패가 하나 이글스가 또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다. 이분은 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네요. 정말 또 화가 나는 게 인성은 정말 좋으세요, 이분은. 네. 스미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팬들한테 좀 못된 말을 하고 돌아갔거든요. 사실. 근데 오레디 선수는 사실 하나 팬들도 지금까지 인성적인 부분에서 까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는 할 만큼 한 걸 보여줬는데. 네. 하지만 또 프로는 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성적이 워낙 처참했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밈 하나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에 뭐 타자가 못 친다. 그럼 뒤에 전미사로 그레디를 붙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씨 선수가 못 친다 그러면 이 그레디가 되는 거고 그럼 밈만 하나 남겨놓고 돌아갔습니다. 오곤 레디. 네. 뭐 이건 좀 그러네요. 네. 뭐 워낙 적나라한 편들이 많아서 이건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80타수면은 사실 한 20게임 남짓 나온 거예요. 네. 그 정도 기간에 이만한 임팩트를 심어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투수 2명의 처참한 실패.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선이 좀 워낙 좋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노시안 선수가 홈런왕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FA로 영입한 최은성 선수도 전체 홈런 3위를 했어요. 23홈런인가를 쳐가지고 그래서 두 선수는 정말 잘했다. 뭐 정말 잘했. 노시안 선수는 정말 잘했고 최은성 선수는 할 만큼 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 둘 빼고는 없었다. 타선이 보통 한 경기에 한 4번, 3번 돌아오나요? 4번, 5번 정도. 4-5번 정도. 4-5번 돌아오면은 사실 두 선수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진짜 한계가 있죠. 그렇죠. 앞에 뭐 나가줘야 뭐 안타를 쳐서 불러들인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쉬어가는 타선이 너무 많았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컸던 요인인 것 같고 그 팀 타율이 정말 압도적인 최하예요. 올해가. 사실 어떻게 보면 9위를 한 것도 정말 신기할 정도의 최악의 타선이었다. 그 예전에 제가 영화 방송할 때 머니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거기서 그러잖아요. 네. 나가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나가는 게 우선이다. 네. 딴짓하지 마라. 네. 우선 나가기만 해라. 그래야 장타가 나오건 아니면 진짜 안타라도 나오건 실책이라도 나오건 점수가 나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타선이 좀 굉장히 뭐 침체되었던 원인은 뭐 범인을 지목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일단 작년까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루수 정은원 선수가 정말 커리어 로우를 찍었어요 올해. 예를 들어서 뭐 한 2번 타자 내지 5번 타자 상위 타순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지금 출루율 면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출루율 면에 있어서 나쁘지 않았지만 타율이 전체 규정 타석 타자 중에 밑에서 2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문현빈 선수가 그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정은원 선수는 약간 상수로 봐야 되는 선수였는데 그걸 못 해준 거죠. 거기다가 작년도 신인왕 투표 2등했던 김인환 선수도 올해는 완전히 저점을 찍었죠. 그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될 국내 선수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타선의 침체가 좀 계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다. 네. 외국인 영입 실패. 네. 그다음에 타선의 실패. 맞습니다. 타선의 침체가 올해 하나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다. 그렇죠. 절망이었죠. 6번의 무승부가 그것을 증명한다.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내년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투수면에 있어서는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자는 진짜 추가적인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FA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오긴 하는데 이 얘기도 나중에 해야겠지만 좀 그렇게 매력적인 타자가 있진 않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FA로 나올 만한 선수들 중에. 그래서 더더욱 좀 문제기도 하고 그 미시즌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선수들이. 내년에도 이제 웨인 카드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웨인은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 카드고. 내년에는 그러면 타자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나는. 그래도 사실 투수는 2명, 타자는 1명. 그러고는 뭐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투수진이 또 국내 선수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투수는 딱히 보이지 않아서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된다 해도 만약에 이런 타자 타선을 이대로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선수를 무조건 성공시킨다는 일단 자세로 가야죠.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3명 정도가 이제 내년에 노려볼 수 있는 카드들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올해 못했던 선수들이
조금 겨우내 비시즌 중에 준비를 잘 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다시 컨디션을 올릴 수 있도록.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이건 좀 답이 없는 부분이긴 해요. 답이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쉽지 그렇습니다. 않죠. 네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투수진에서는 희망이 보인다. 맞습니다. 타선은 내년에 웨인과 힘을 많이 내야 된다. 웨인과 또는 올해 이제 성적이 안 좋았던 선수들이 각성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 방송은 좀 뭐 할까 좀 고민 중인데 어쨌든 또 다음 스포츠센터에서도 또 다른 야구 이슈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